안녕하세요. 대협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주입니다. 자, 오늘 엔캠 종목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수급적인 부분이랑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엔캠에 대해서 영상을 좀 보다가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 유튜브 영상 중에 뭐 엔캠의 뭐 공매도 카르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장중에 거래 체결이 안 되고 장 이외에 장시간이 지났는데 뭐 체결이 됐다.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좀 잘못된 정보가 너무 적나라하게 퍼져서 명확한 부분을 제가 키움증권에 문의를 해서 확답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영상 분석 내용의 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차트 먼저 또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자, 오늘 이 엔캠 자리를 정말 잘 지켜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도 좀 두드려 맞는 느낌이었고,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테슬라 악재부터 해서, 테슬라는 뭐, 그 전일 미증시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그리고 이 독일의 베를린 공장을 2주간의 가동을 멈추겠다. 그런 이슈들도 나오면서, 그리고 어, 그 렌트카 업체인 이 허츠에서 전기차를 2만 대를 결국 처분한다, 매각한다. 그리고 그 매각한 금액으로 다시 내연기관차를 매수를 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캠은 오늘 자리를 정말 잘 지켜줬습니다. 심지어 장중에는 3%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고요. 매도하는 그 자금들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를 좀 잘 지켜줬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걸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장기적인 추세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아침에 등락폭은 어느 정도 지켜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가가 상승만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현재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고점을 돌파하고 현재 단기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로도는 충분히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이 나온 것도 이런 이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도 어느 정도 나왔던 부분도 있고, 이전에 이제 물려있던 악성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그에 대한 이 본절매라던가 이런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 조정을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거래대금을 동반하면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이 구간, 저항대였던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좀 형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다음에는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만 원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이 10만 원 구간까지의 반등이 나와주는지 체크를 하면서 주가 상승 이후에 10만 원 구간에서 오히려 저항을 맞은 후에 살짝 조정이 나오면서 이전 저항대 구간, 즉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지 구간이 되겠죠. 이 93,000원이 지지 구간 역할을 하면서 주가 상승 이후 조정, 그리고 지지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 그런 흐름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그림대로 주가 상승이 나와주는지 우리가 한번 끝까지 지켜보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자,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이렇게 전화번호 수집하는 데가 있어요. 뭐 땡땡땡땡땡으로 뭐 문자를 달라. 이거 여러분들 문자 보내는 순간 여러분들 전화번호 다 털리면서 여러분들 그 막 엄청난 문자 공세 받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개인정보 유출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너무 걱정이 돼서 우려되는 말씀으로 좀 드리는 얘기니까요. 이런 거 문자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안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상이 안 좋은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찍으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원래 이 장 마감이 여러분들 15시 30분에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거래원 입체 분석 보시면은 여기 15시 32분이 찍혀 있습니다.
장은 원래 15시 30분에 끝나는데 어떻게 이 장 마감 이후에 거래가 되는 것이냐. 이런 거는 좀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공매도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뭐 배터리 아저씨도 조사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더라고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 이 박승현 작가님이 조사를 받는 거는 저도 물론 그거는 반대입니다. 뭐 공매도 세력을 파헤치려다가 역으로 이제 당하시는 거니까 저도 그런 거는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뭐 여기에 박수영 작가를 끌어들이고 뭐 신대인 선대인 소장님을 끌어들여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원래 이게 여러분들 그 장중에 보시면은 장중에서도 분봉상에 이제 체결이 안 됐는데 여기서는 큰 체결이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이게 보통 이 거래원 입체 분석 쪽이 집계가요. 종목마다는 좀 다르긴 한데 집계가 대략 2분에서 3분 정도 늦어요. 그래서 여기 이 차트상에서는 실시간이잖아요. 차트상에서는 뭐 12시 30분에 이렇게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찍혔는데 여기는 거래가 안 찍혀. 근데 2분, 3분 뒤에 갑자기 거래량이 탁 찍혀요. 이게 다 2분, 3분 집계가 늦게 돼서 그러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막 매수가 엄청 매수만 돼. 매수만 엄청 되는데 보면은 와, 그러면은 이 증권사는 매수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거래원 입체 분석에 나오는 거는 거래원 상위 5개, 5개 종목에 5개 증권사만 노출이 됩니다. 이거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매수 상위가 지금 키움증권,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매도 상위가 키움증권, 이 미래에셋도 있고, 신한투자증권도 있고, 한국투자증권도 있고, 삼성도 있잖아요. 매수와 매도 상위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수 매도 되는 게 여기 그대로 나와요. 근데 여기 없는 애들 있죠. 뭐 다올투자증권이 만약에 삼성증권에 있었어요. 그러면 삼성증권이 5위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다올증권이 5위야. 그러면은 이 매수는 지금 없잖아요. 다올증권이. 그래서 매수는 집계가 안 되는데 여기서 매도만 계속 집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매수가 막 20만 주 이렇게 빵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한 번에 매수세가 세력이 막 유입이 된 게 아니라 아마 여기 매수 상위에 이제 찍히면서 여태까지 매수 체결 집계가 안 되던 게 한 번에 집계가 된 겁니다. 이거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까봐 제가 원래 알고 있었는데 키움증권에다가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자, 문의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얘기 물어봤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자, HTS 거래원 입체 분석에서 15시 30분 이후에 찍혀있는 자금들은 어떤 이유로 15시 30분이 지났는지도 거래가 체결이 되는 건가요? 저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그냥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자, 위에 질문 드렸는데 답변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확인 후에 안내를 해드리겠다, 기다려달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엔캠 종목 얘기해서 0128 거래원 입체 분석에서 키움증권 15시 32분 체결,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0분 정도 지났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제 연락처를 남기고 이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했는데 갑자기 이제 답변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한 그대로죠. 예, 거래소에서 최종 데이터가 늦게 수신돼서 집계가 늦게 된 거다. 결국에는 장중 데이터다. 그러니까 동시효과에서 체결된 게 집계가 늦게 되는 바람에, 수신이 늦게 되는 바람에 32분이 넘어서 찍힌 겁니다. 그래서 이게 31분에 찍힐 때도 있고 32분에 찍힐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또 이렇게 좀 집착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보통 장중에 2분, 3분 정도 집계 되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을까? 체결이 절대 불가능한가요? 네, 그렇다. 불가능하다. 특이사항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 그래서 제가 또 꼬치꼬치 캐물었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장 이후에 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냐? 그런 경우에 특수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 했는데, 그렇게는 이제 표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15시 이후에 15시 30분 이후에 이제 뭐 시간의 종가 거래라던가 시간의 거래라던가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 날 합산돼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 말씀해 주셨죠. 다음 영업일이 오전 6시 이후에 합산되어 제공이 된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죠. 결론적으로 0128 거래원 입체 분석에서 장중 거래 내역만 표시가 되고 집계 시간이 15시 30분을 넘는 경우에는 최종 데이터가 늦게 수집되는 경우 외에는 없다. 라고 제가 이렇게 확정지어서 얘기를 했는데 맞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확인까지 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오해가 쌓이고 그래서 이제 종목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이런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엔캠에 대해서 관련된 이유는 아니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좀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몇천 명이 그걸 봤더라고요. 몇천 명이 보고 50몇 명에서 댓글을 단 거를 제가 봤는데 그거를 다 이제 고지고대로 믿으시고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정보는 여러분들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 엔캠 수급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엔캠 이제 외국인 수급이랑 기관 쪽 매도 물량 어느 정도 나왔는데 외국인 매도 물량은 어느 정도 나와도 괜찮습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으로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개인들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오늘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오늘 내용을 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까지의 주가 상승 부분들 꾸준히 좀 살펴보면은 키움증권이 압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NH투자증권이 24만 주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이저 수급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수급들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NH가 24만 주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건스탠리가 현재 매수세를 오늘 또 추가적으로 넣으면서 모건스탠리가 18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보증권이 현재 15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보가 15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신한투자증권이 13만 주. 신한투자증권은 오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원래 5만 주였는데 추가적인 8만 주를 유입을 하면서 13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제 채널 구독만 눌러주시고 함께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조정을 받더라도 이런 메이저 수급들의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걱정보다는 기간 조정이거나 아니면은 이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차익 실현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엔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엔캠에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슈도 말씀을 드리면서 기분 좋게 또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더 나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